박영수는 그날 아침 유난히 일찍 눈을 뜹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을 정리라고 부르려 애쓰지만 마음속에서는 내려놓는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손등에 도드라진 주름과 핏줄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서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계산이 느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판단까지 남에게 맡겨야 하는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옷장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괜히 더 단정한 옷을 고르게 됩니다. 아직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은행 앞에는 이미 아들 박민재가 와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은 늘 그랬듯 믿음직해 보입니다. 며느리 최선영도 함께 서 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고 준비가 끝났다는 표정입니다. 아버지, 많이 안 걸으셨죠? 아들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 짧은 대답이지만 괜히 더 또렷하게 말하려 애씁니다. 셋은 나란히 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담실은 조용하고 직원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립니다. 직원은 금융 업무를 아들이 대신 관리하게 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통장 관리 자동이체 설정, 카드 사용 권한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설명은 빠르게 이어집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기 버겁습니다. 중간중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지만 다시 묻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을 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에 앉은 최선영이 조용히 말을 보탭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마음에 걸립니다. 직원은 서명란을 가리킵니다. 여기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수는 펜을 쥔 채 잠시 손을 멈춥니다. 의심이 스치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민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의 질문에 아들은 바로 답합니다. 네,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영수는 그 말을 믿기로 합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마음이 더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서명을 합니다. 직원은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말합니다. 통장과 금융 권한은 관리 명목으로 아들 쪽으로 넘어갑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박영수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제 편해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의 선택이 편안함이 아니라 삶의 위치를 바꾸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은행을 다녀온 뒤 며칠 동안 박영수의 일상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동네를 천천히 걷는 생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돈을 쓰려는 순간마다 이전과는 다른 망설임이 따라옵니다. 마트에 가기 전 그는 습관처럼 지갑을 엽니다. 현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잠시 멈춥니다. 예전 같으면 통장을 들고 은행에 들렀을 일입니다. 이제는 그 통장이 그의 손에 없습니다. 박영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아들 박민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민재야,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합니다. 알겠어요. 제가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도 박영수는 바로 입금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용히 불편해집니다. 그날 저녁까지도 통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며느리 최선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정리해서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도 덧붙어 있습니다. 박영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이틀 뒤 생활비가 입금됩니다. 금액은 예전에 쓰던 것보다 분명히 적습니다. 그는 잠시 숫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이 틀린 건 아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박영수는 짧게 답합니다.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기준이 언제부터 남의 판단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 다녀온 박영수는 진료비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결제했을 금액입니다. 이제는 전달해야 할 서류가 됩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들렀을 때 그 영수증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오릅니다. 다음부터 병원비는 미리 말씀 주세요. 아들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그는 분명히 느낍니다. 결정은 설명으로 바뀌고 설명은 허락처럼 느껴집니다. 아직은 이 모든 걸 관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의 생활 깊숙이 닿아 있음을 박영수는 점점 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무릎 통증이 심해진 아침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갑과 통장을 챙겨 바로 나섰을 일입니다. 이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섭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박영수는 카드를 꺼냅니다. 결제 단말기에서 짧은 소리가 나고 승인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뜹니다. 직원은 한도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그는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결제는 나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자신의 병원비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식탁 위에 영수증을 올려둡니다. 잠시 망설이다 며느리 최선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짧은 말 뒤로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곧 메시지가 옵니다. 영수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손이 약간 떨려 화면이 흐려집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내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에 들릅니다. 식탁 위에는 정리된 종이들이 펼쳐집니다. 보험료, 고정지출, 생활비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박영수는 자연스럽게 설명을 듣는 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 박민재는 앞으로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병원비나 큰돈 쓸 땐 미리 말해주세요. 박영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끄덕입니다. 그래. 며느리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계획 없이 쓰는 돈은 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영수는 더 묻지 않습니다. 말을 보태는 순간 기준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난 뒤 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자리는 달라진 듯합니다.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고하는 자리로 옮겨온 느낌입니다. 박영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평생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쓰기 전에 기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관리라는 말 아래 삶의 기준이 조용히 바뀌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무릎 통증이 심해진 아침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갑과 통장을 챙겨 바로 나섰을 일입니다.
이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섭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박영수는 카드를 꺼냅니다. 결제 단말기에서 짧은 소리가 나고 승인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뜹니다. 직원은 한도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 그는 영수증을 받아듭니다. 결제는 나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자신의 병원비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식탁 위에 영수증을 올려둡니다. 잠시 망설이다 며느리 최선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짧은 말 뒤로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곧 메시지가 옵니다. 영수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박영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손이 약간 떨려 화면이 흐려집니다. 다시 한번 찍어 보내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에 들릅니다. 식탁 위에는 정리된 종이들이 펼쳐집니다. 보험료, 고정지출, 생활비 항목이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박영수는 자연스럽게 설명을 듣는 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 박민재는 앞으로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병원비나 큰돈 쓸 땐 미리 말해주세요. 박영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끄덕입니다. 그래. 며느리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계획 없이 쓰는 돈은 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영수는 더 묻지 않습니다. 말을 보태는 순간 기준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난 뒤 그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자리는 달라진 듯합니다.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고하는 자리로 옮겨온 느낌입니다. 박영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평생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쓰기 전에 기준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관리라는 말 아래 삶의 기준이 조용히 바뀌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새벽녘 갑작스러운 통증에 잠에서 깹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평소보다 가쁘게 느껴집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 물을 마셔보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상태를 혼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들 박민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 큰 병원으로 가세요. 짧은 말이지만 더 묻지 말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박영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습관처럼 지갑을 열어봅니다. 현금은 얼마 없고 카드 한 장이 손에 잡힙니다. 통장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르며 마음이 조여옵니다.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그는 차례를 기다립니다. 수납 창구 직원은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박영수는 카드를 내밀지만 승인되지 않습니다. 직원은 한도가 낮게 설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영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뒤에서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섭니다. 그 순간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 절차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며느리 최선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황을 전하자 그녀는 차분하게 묻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박영수는 아직이라는 말만 짧게 답합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비용과 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큰 금액은 결정하기 어려워요. 그 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합니다.
박영수는 병원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듣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설명하며 입원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시선은 바닥으로 향합니다. 몸의 상태보다 승인 여부가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낯섭니다. 며느리는 영수증과 안내문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박영수는 서류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몇 번이나 흔들립니다. 다시 찍어 보내면서 괜히 더 작아진 기분이 듭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대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박영수는 그제야 분명히 깨닫습니다. 돈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선택할 권한이 없어서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을요. 박영수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 며칠을 집안에서 보냅니다. 몸의 통증은 조금씩 가라앉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응급실 의자에 앉아있던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순간이 더 선명합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들 부부에게서 오는 연락은 짧은 문자뿐입니다. 바빠서요. 그 말 뒤에 더 이어지는 설명은 없습니다. 박영수는 식탁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그냥 넘겨야 할지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느꼈던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김정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혼자서는 정리가 안 된다. 말이 끝나자 숨이 먼저 새어나옵니다. 김정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 곳을 알려줍니다. 며칠 뒤 박영수는 안내받은 상담소 앞에 서 있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면 더 이상 가족 문제로만 남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문을 엽니다. 상담실에 앉아 담당자가 차분하게 말을 건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통장을 맡기게 된 날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까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목이 자주 막힙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들어주는 경험이 오랜만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위임 서류 내용을 하나씩 짚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범위면 관리가 아니라 권한 이전에 가깝습니다. 박영수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떨굽니다. 상담사는 현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형사 문제로 바로 보긴 어렵습니다. 대부분 민사 절차로 다뤄진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미 사용된 돈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박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입니다. 자식이 상대가 되면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상담사는 선택지를 정리해 줍니다. 위임 범위를 줄이거나 일부 자산을 다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그는 깊게 숨을 쉽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박영수는 그 문 앞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박영수는 상담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위임 관련 문서들이 차례로 놓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넘겼을 문장들을 이번에는 끝까지 읽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상담소의 안내에 따라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은행과의 조정 요청이 접수됩니다. 아들 박민재와 며느리 최선영에게도 그 사실이 전달됩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박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며느리에게서는 문자가 옵니다. 관리하려던 것 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오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박영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연락 방식이 바뀝니다. 전화 대신 문자만 오갑니다. 문장은 짧아지고 감정은 빠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라기보다 기록을 남기는 통지처럼 느껴집니다. 은행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날, 박영수는 직접 창구 앞에 앉습니다. 직원은 절차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생활비 계좌 하나가 다시 박영수 명의로 분리됩니다. 카드 한도도 최소한으로 복구됩니다. 이제 이 계좌는 직접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짧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적어도 다시 묻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구를 나서며 그는 곧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옆에 있었을 사람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공백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새로 정리된 통장을 바라봅니다. 숫자는 분명히 돌아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 담겨 있던 신뢰와 온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되찾는다는 것이 반드시 채워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필요한 이야기만 짧게 전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는 안부가 없습니다. 박영수는 통장을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습니다. 이제는 다시 맡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돈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시간은 끝났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되돌려받은 것은 일부의 돈이지만 남은 것은 이전과 다른 거리라는 사실을 그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박영수의 아침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는 일상이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식탁 서랍에 넣어둔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좌는 나뉘어 있고 사용 권한도 명확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실이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씁쓸함을 남깁니다. 박영수는 동네 은행에 들러 추가 상담을 받습니다. 자산을 나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듣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아들 박민재의 이름이 화면에 뜹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짧은 안부와 형식적인 말이 오갑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박영수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응, 괜찮다. 그 대화는 거기까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수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봅니다. 더 할 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나누는 관계는 아니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날 오후 김정우와 잠시 통화를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정도의 거리감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집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박영수는 혼자 저녁을 준비합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영수는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돈을 맡겼던 날 그는 편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잃었던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선택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불을 끄고 한 번 더 숨을 고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만큼은 배웠습니다. 박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